네, 안녕하세요. 전화모 빈놀입니다. 입주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인사노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 관리사무소에서 인사노무란 우리 격리주인님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참 이게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입퇴사가 어느 단지는 몇 개월에 뭐 이렇게 개월 수마다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단지는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퇴사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하지만 또 급여도 한 달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또 신고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관리사무소에서 인사 노무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근로기준법 사실 어렵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를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뭔가, 그러다 보면,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은 사실적으로 전면 다 적용이 되고요. 4인 이하여도, 그러면 4인 이하는 적용 안 되냐? 4인 이하는 부분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렇게 해고 수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근로자들은 어떻게 돼요? 노무를 제공하잖아요.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급여를 달라 이런 거가 있고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노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우리가 입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도 명시를 해야 돼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 안에요. 그리고 우리가 쌍방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근로자들에게 서명까지 해야지만 그 근로계약서로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래서 아까 강행규정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벌금 있고 징역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을 해서 서명까지 아니면 날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이렇게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먼저 근로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사항이 있잖아요. 기본적 사항, 사용자고 근로자, 성명, 주소, 회사명, 전화번호 등
그 다음에 근로내용, 근무 장소, 근무 요건과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제도, 금액의 액수, 계산 방법,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명시, 만약에 수습기간이 있다. 그러면 수습기간까지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복무기준 퇴사, 그 다음에 취업규칙 등을 준용한다는 거 그래놓고 마지막에 일시 및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해놔야지만 근로계약서 요건이 다 끝난다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서명 교부, 미교부 시 이것도 벌금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벌금형, 뭐 징역형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요즘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이런 다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만약에 취업 그 조건 있잖아요. 이거에 처음에 면접 봤을 때의 요건과 근로계약서하고 요건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확인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그런 거 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 그러면 그에 내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요. 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도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가지고 있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항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한번 보시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기간제예요. 대부분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근로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간제고 그리고 또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이제 그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적은 거, 더 적은 시간, 그러다 보니까 미아 여사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아 여사님은 대부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7시에 해서 3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단시간 근로자잖아요. 일 8시간 미만 계약을 한 근로자, 이게 단시간 근로자인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호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만약에 그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나 임금 구성,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런 거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않으면 항목당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은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각 회사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혹시
혹시 이렇게 누락된 사항이 있나 한번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나를 위한 거니까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그렇게 그 서명까지 이렇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그 다음에 사용자, 근로자가 이렇게 한 부씩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3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만약 근로계약만 체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 뭐 파쇄를 한다든지 뭐 어디에 뭐 던져놓다든지 이러면 또 그에 따른 또 가태료가 있기 때문에 꼭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꼭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스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본사로 그 이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도 보관하고 근로자도 보관하고 또 본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보존해야 될 주요 서류가 있어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그 위탁관리 같으면은 위탁 그 관리회사에서 보관하고 자치관리인 경우는 정말 그 관리사무소에서 꼭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근로자 명부나 근로계약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어떤 거를 적용하고 어떤 거는 조금 면제가 되는가 이런 거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는 똑같아요. 5인 이상이나 4인 이하나 근로조건 명시, 해고, 애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있잖아요.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가,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까지는 우리가 4인 이하나 그러니까 전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이런 거는 사실 단지에서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저 자치관리 있잖아요. 위탁관리는 대부분 보면 위탁회사 소속 직원들을 합쳐서 다 그 인원수를 결정을 하는데 자치관리인 경우는 대부분 그 소규모 단지 있죠. 이럴 때는 관리소장님, 격리주임님, 그 다음에 시설 직원, 1인 1교대 이렇게 해서 4명 이렇게 있는 사업장이 많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당해고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거는 적용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근로시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주 12시간 연장 한도, 즉 일주에 52시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이 넘어도 여기는 근로조건에 위반됐다. 이런 거가 아니다 이거죠. 왜? 사실 4인 이하는 그 영세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소규모, 적은 사업장이라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족 사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딱 8시간을 지킨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는 또 줄일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이나 주 52시간 연장 한도가 적용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이런 것도 우리가 휴일 수당 같은 경우는 뭐랄까 8시간까지는 또 0.5배를 더 주고 8시간 넘으면 또 1배를 더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차 휴가도 우리가 한 달 입사해가지고 한 달 근무 만근을 했을 때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 개를 연차가 발생하고 또 1년 근무 또 80%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15개 연차가 생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연차 휴가에 대해서 또 여기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내가 자취관리고 4인 이하니까 이런 거 정말 이게 받는 게 부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똑같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대위에서도 우리가 4인 이하지만 근로자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시간 이것도 항목당 이게 근로시간이 어쩌죠? 항목당 3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로시간이 있는가 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을 8시간 주 40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당사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일근직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근로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다 보면 9시간을 근로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휴게 시간이 있어요. 40분당 4시간당 30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8시간을 근무하면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어요. 1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로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 근로시간이지만 사실 휴게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 휴게시간을 받다 보니까 소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8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시간. 그게 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단시간 근로시간이 있잖아요. 단시간 근로자. 아까 말한 것처럼 미아원 여사님 같은 경우도 9시에서 3시까지다. 이랬을 때 그거는 근로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휴게시간 빼고 1시에서 대부분 12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일주간을 12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는 연장 근로시간이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아니고서는 이게 연장 근로시간 갖는 건 어렵잖아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연장 근로시간이 있다는 거는 뭐랄까 꼭 필요한 거 진짜 한밤중에 긴급한 사항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저녁에 있어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인님들이 거기 참석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연장 근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은 21년 7월 1일부터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주 52시간까지 이렇게 연장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적이라는 거는 잠깐만 여기 나와 있을까요? 감시적 근로자가 어떤 분들이냐면요. 수의, 경비용, 물품 감시용 또는 개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렇게 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경비 각 단지마다 경비대원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안이라고도 하고 또 사실은 또 뭐 관리원이라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감시적 근로자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단속적 근로자 있잖아요.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우리가 그 격일 근무제 있잖아요. 기전실이나 이렇게 있을 격일 근무자, 이분들이 단속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봐봐요.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다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 이 그 단지 수에 비해서 사실 인원은 너무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그에 또 다른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기전실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 직원들이 사실 다 하잖아요. 적은 단지는 전기 업무,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업무, 그 다음에 영선 업무, 심지어 막 뭐 저녁에 경비대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분은 경비 업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으로서는 이렇게 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참 이러다 보니까 왜 관리비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입주민들은 그런 거는 또 감안 안 하고 대부분 보면 인건비인데 관리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이런 거를 누가 알아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있어요. 있는데 꼭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로시간이나 그 다음에 휴게, 그 다음에 휴일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거든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금 임금을 일근직 근로자, 그러니까 일근직 근로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근로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8시간 이상은 연장 근로로 보고 그 다음에 밤 10시에서 6시까지는 다음날 6시까지는 그 다음에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되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근무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휴일 가산수당을 그래가지고 그 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지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나, 근로자 승인이 돼 있나, 그래서 인원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단지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바로 승인을 받는 절차 여러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서류가 있으니까 꼭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게시를 해놔야 돼요. 게시를.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폭탄이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꼭 근로감독관 이분들이 또 와가지고 뭐랄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감독도 하러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승인을 위한 또 요건, 여러 가지 휴게 시설이 잘 돼 있는가, 또 근무지하고 좀 떨어져서 휴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또 생수가 있는지, 또가 유지하는 냉난방 시설이 있는가, 이런 요건들을 다 확인하거든요. 이런 요건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재승인서가 오면은 그거는 또 게시를 해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 노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항상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즐거운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